겨울밤 시장 입구. 허름한 호떡판 앞에서 검은 벤츠 S클래스가 급정거했다.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에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뒷좌석 문이 열리자 비싼 코트와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9살 꼬마가 뛰쳐나왔다. 아이의 시선은 단 하나, 초라한 호떡판에 고정돼 있었다. 그리고 울먹이며 외쳤다. 이 기사, 이거 뭐예요? 우리 엄마랑 똑같아요. 순간 시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재벌 그룹 회장의 손자가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운전석에서 내린 정장 남자가 아이를 붙잡았다. 민준아, 여긴 아니야.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 평범한 호떡 파는 소녀에게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오후 11시 시장 입구는 아직도 붐볐다. 유나는 호떡을 뒤집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달콤한 냄새가 퍼졌다. 하지만 손등은 화상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빨갛게 튼 손가락은 18살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유나는 고개를 돌려 낮게 말했다. 네, 이번 주까진 꼭요. 죄송해요. 통화를 끊는 순간 호떡이 타들어갔다. 그녀는 급히 뒤집었다. 유나에겐 엄마도 아빠도 없었다. 5살 때 엄마를 잃었고 키워준 건 옆집 할머니였다. 그 할머니가 석 달 전 쓰러졌다. 병원비는 계속 쌓여갔다. 또 이 시간까지? 친구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괜찮아. 호떡은 배신 안 해. 유나는 반죽을 올릴 뿐이었다. 오늘도 3만 원은 벌어야 했다. 그때였다. 골목 입구가 환한 불빛으로 갈라졌다. 검은 벤츠가 멈췄다. 이 동네엔 어울리지 않는 차였다. 뒷문이 열리고 반짝이는 구두가 내려왔다. 비싼 패딩을 입은 아이가 호떡 판 앞에 섰다. 유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아이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눈이 커졌다. 그리고 소리쳤다. 이 기사, 이거예요. 우리 엄마랑 똑같아요. 유나의 손이 멈췄다. 사람들이 돌아봤다. 운전석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급히 내렸다. 민준아. 아이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다. 누나, 엄마가 이런 냄새였어요.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호떡을 굽고 있었을 뿐인데 남자의 시선이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확인하듯. 정우가 민준을 붙잡았습니다. 민준아, 여기 사람 많아. 민준은 유나만 쳐다봤습니다. 호떡? 하나요.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음식을 주문한 건 유나가 호떡을 건넸습니다. 뜨거워요. 민준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맛있어요. 정우가 숨을 죽였습니다. 3년 만에 듣는 말. 민준이 다 먹고 유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유나가 모자를 벗어 머리를 넘겼습니다. 누나. 웃을 때 여기. 입꼬리 옆을 가리켰습니다. 엄마랑 똑같아요. 점도요. 정우의 시선이 유나 얼굴로 향했습니다. 정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연이네. 아니에요. 냄새도요. 엄마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얼굴도, 목소리도. 유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많이 보고 싶구나.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가 민준을 안아 올렸습니다. 미안해. 가야 해. 지갑을 꺼내 10,000원을 내밀었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저자선 안 받아요. 거스름돈을 내밀었습니다. 정우는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차 안.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가고 싶어요. 정우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시장 호떡 파는 여고생 신원조회.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백미러에 민준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불안했습니다. 저 소녀는 누구일까? 왜 민준이 저렇게 반응할까? 잊고 싶었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한 신입사원. 이름이 뭐였더라? 민준이 잠들며 말했습니다. 삼촌, 저 누나 엄마 같아요. 정우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호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곧 뒤집힐 거라는 걸. 다음 날 저녁, 누나, 민준이었습니다. 혼자, 정우가 멀리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호떡 주세요. 민준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먹었습니다. 다 먹고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오후 9시. 정확했습니다.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야, 저 꼬마 매일 오네? 응. 재벌집 애가 여기까지? 유나는 대답 없이 호떡만 뒤집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유나가 물었습니다. 너, 왜 매일 와?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누나 호떡 먹으면 엄마 생각나요. 좋은 기억만요. 슬픈 건 안 나요. 여기서는요. 유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조심해서 가. 민준이 작은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한편 정우는 매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민준이 혼자 걸어가는 모습, 호떡을 먹는 모습, 웃는 모습, 3년 만에 보는 민준의 웃음. 정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평범한 여고생이 대체 뭐길래? 정우는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유나라는 학생, 명성고 3학년, 신원조회. 내일 아침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우는 다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빨간 손, 화상 자국, 낡은 보호대. 18살 소녀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 소녀를 보면 자꾸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잊고 싶었던 얼굴. 아니다. 그럴 리 없다. 민준이 차에 탔습니다. 삼촌, 저 누나 좋아요. 엄마처럼 따뜻해요. 정우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아, 내일도 가고 싶어? 네, 매일 가고 싶어요. 정우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호떡판이 보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알 수 없는 불안감. 내일이면 알게 될 겁니다. 저 소녀가 누구인지, 왜 민준이 저렇게 반응하는지.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호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의 과거가 곧 드러날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정우의 사무실,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유나 학생 신원 조회 보고서입니다. 정우가 펼쳤습니다. 이름 유나 18, 모 한여진 사망, 부 불명, 특이사항 병원비 체납, 학업 중단 위기. 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여진, 부회장님 아시는 분이십니까? 나가봐. 비서가 나갔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 정우가 이사로 막 승진했을 때 신입사원 한여진, 25, 똑똑했지만 몸이 약했습니다. 자주 쓰러졌습니다. 어느 날 회의 중 또 쓰러졌습니다. 정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사는 복지단체가 아닙니다. 일 못하면 나가세요. 한여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후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유는 개인 사정입니다. 그래. 수고했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년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여진 과로사, 임신한 몸으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다 쓰러졌다고. 정우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딸이 지금 시장에서 호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화상 자국 투성이 손으로. 18살에 정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회사 신입사원 단체 사진, 맨 뒤에 한여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 옆에 작은 점, 유나와 똑같았습니다.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 반응한 이유, 엄마랑 닮았다고 한 이유, 모두 이해가 됐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한여진을 내쫓지 않았다면 한여진은 살아 있었을까요? 유나는 행복했을까요? 정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왜 불안했는지, 왜 유나가 신경 쓰였는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죗값이었습니다. 정우는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외면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유나를 도와야 했습니다. 한여진에게 하지 못했던 것을 그 딸에게라도. 정우는 재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 엄마를 내가 죽였어라고. 정우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15년 전의 죄가 지금 정우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공무원, 용역, 경찰, 불법 점유시설물입니다. 즉시 이동하십시오. 유나가 당황했습니다. 저 여기 오래 했는데요. 상인회장 오상철이 나타났습니다. 유나야, 미안하다. 민원이 많아. 오늘은 빼. 아저씨, 오늘만은 안 돼요. 용역들이 호떡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유나가 막았습니다. 이거 제 전부예요. 용역이 유나를 밀쳤습니다. 유나가 웅덩이에 주저앉았습니다. 철판이 땅에 떨어지며 뒤틀렸습니다. 호떡 기름이 흙탕물에 튀었습니다. 유나가 떨리는 손으로 철판을 잡았습니다. 고칠 수 있어. 흐느끼는 목소리. 사람들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정우가 달려왔습니다. 현장이 멈췄습니다. 오상철이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정우가 명함을 던졌습니다. 서정우, JK그룹 부회장. 공무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철거 근거 서류 보여주세요. 폭력과 손괴는 제가 고소하겠습니다. 용역들이 뒷걸음쳤습니다. 정우가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나는 진흙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요.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 얼굴. 왜요? 당신 어머니 한여진 씨. 제가 알던 분입니다.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를? 네. 15년 전 같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재킷을 벗어 유나에게 덮어줬습니다. 유나가 밀쳐냈습니다. 동정은 싫어요. 동정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무슨 책임이요?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 엄마를 내가 쫓아냈다고. 정우는 그저 손을 내민 채 서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진흙투성이 옷, 부서진 호떡판. 전 괜찮아요. 혼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말이 정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여진도 그랬습니다. 혼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정우는 이번엔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할머니의 수술 동의서가 쥐어져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당뇨로 인한 망막병증이 심각합니다. 수술 안 하면 실명입니다. 비용은 500만 원입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복도로 나서자 눈물이 쏟아졌다. 호떡판은 부서졌고 돈은 없었다. 500만 원은 너무 컸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정우가 서 있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 자꾸 나타나세요? 부모님 성함이 필요합니다.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유나가 말했다. 엄마 이름은 한여진이에요. 아빠는 몰라요. 정우의 눈이 흔들렸다. 한여진 씨는 15년 전 저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이사였고 한여진 씨는 신입이었죠. 유나는 숨을 삼켰다. 똑똑하고 성실했지만 몸이 약했습니다. 자주 쓰러졌어요. 회의 중 쓰러졌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회사는 복지단체가 아닙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후 일주일 만에 사직서를 냈고 나중에야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편의점 야간 근무 중 과로사로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우리 엄마. 제가 그때 책임졌다면 한여진 씨는 살아계셨을 겁니다. 유나가 말했다. 당신이 엄마를 죽인 거네요. 죄송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아닙니다. 수술비, 학비, 생활비 전부. 싫어요. 유나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목숨값처럼 느껴져요. 가세요. 유나가 돌아섰다. 정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단순한 돈이 아닌 유나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일주일 후 정우는 유나 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왜 또 나타나세요?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 테스트 키친 아르바이트 시급 2만 원. 정우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위생교육, 조리기술 배우고 합법적으로 호떡 판매할 자리도 알선합니다. 자선 아니에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유나가 망설였습니다. 할머니 수술비, 약가, 자존심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해볼게요. 다음 날, 유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주방에 섰습니다. 반짝이는 조리대, 최신 오븐, 각종 재료들, 신제품 샘플 테스트입니다. 이 재료로 디저트를 만들어 보세요. 유나가 재료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손놀림이 달랐습니다. 밀가루를 채질하는 각도, 버터 섞는 속도, 반죽 치대는 힘, 호떡 굽던 소녀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프로의 손이었습니다. 30분 후 초콜릿 타르트가 나왔습니다. 완벽한 광택, 정교한 장식. 정우가 한 입 먹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안에서 녹는 초콜릿, 바삭한지, 은은한 향, 미슐랭 수준이었습니다. 너, 어디서 배웠어? 유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 노트 보고요. 노트? 엄마가 남긴 레시피 노트요. 혼자 연습했어요. 정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 엄마가 요리사였어? 호텔 파티시에였대요. 유명했대요. 근데 저 낳고 그만뒀어요.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다시 일하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당신 회사에 들어갔나 봐요. 정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여진. 그 여자는 단순한 신입이 아니었습니다. 경력 파티시에 아이 때문에 경력 단절. 다시 시작하려 했던. 그런데 정우가 쫓아냈습니다. 저도 파티시에 되고 싶었어요. 엄마처럼. 근데 돈이 없으니까 학원도 못 가고 그냥 호떡만 굽는 거죠. 정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가 호떡을 구운 건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회가 없어서였습니다. 엄마가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우 때문이었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유나, 우리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해. 제품 개발팀 인턴으로. 네. 그리고 요리 학원비 내가 낼게. 나중에 성공하면 갚아. 유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하지 못한 꿈. 내가 이뤄야 하니까. 한 달 후, 병원 복도. 유나는 할머니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정우가 수술비를 냈습니다. 유나가 거절했지만 정우는 말했습니다. 빌려주는 겁니다. 나중에 갚으세요. 이자 없이. 유나는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붕대를 풀고, 유나야, 보인다. 내가 보여. 유나가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유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너도 좀 쉬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누나, 손에 꽃다발을 들고, 이거 누나 주려고 샀어요. 축하해요. 유나가 웃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정우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유나를 올려다봤습니다. 누나, 오늘은 호떡 먹을 수 있어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회사 주방에서 만들 수 있어. 더 맛있게.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그럼 저 매일 먹으러 갈게요. 정우가 민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누나 바쁘실 텐데. 괜찮아요. 저 기다릴 수 있어요. 유나가 민준을 안았습니다. 민준아, 너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 계속 볼 수 있죠? 당연하지. 그럼 우리 가족 같은 거예요? 유나가 멈칫했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죠. 피가 섞이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면 가족입니다. 유나가 정우를 봤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 씨, 저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게 제 유일한 구원입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네. 전 부회장님을 용서 안 해요. 엄마를 돌려받을 수 없으니까.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해요. 제게 기회를 줘서. 유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못한 꿈, 제가 이룰게요. 그게 엄마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니까. 정우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석 달 후, 유나는 회사 테스트 키친에서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요리 학원에 다녔습니다. 민주는 매일 호떡을 먹으러 왔습니다. 정우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 모습이 구원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유나는 새 호떡 판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합법적인 자리에서, 깨끗한 시설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유나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건 호떡판이 아니라 자신의 내일이라는 걸, 그리고 누군가의 겨울을 버티게 해주는 건 가끔 그렇게 작고 따뜻한 것이라는 걸.